네, 그 폴리뉴스의 22대 총선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예비 후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하고 새누리당 이렇게 국회의원과 사무총장 할 때부터 자주 뵀던 우리 김정근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김해 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후배들을 키워야 될 때인데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유권자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김해에 이제 같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 사람들이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네. 다 열심히 하고 네. 또 장래가 촉막이 되는 네. 그런 후배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지역에는 민주당 후보로 3선을 한 그렇죠. 경력이 캐리어가 있는 후보가 나오니까 네. 젊은 후배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절대 절명의 총선 시기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만한 그런 캐리어가 또 필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을 찾는 시민들이 이래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국회가 됐든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간에 그 경륜과 지혜와 젊음의 패기 이런 게 이제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늘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이게 오히려 경륜과 지혜가 그래서 우리 정치가 좀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역대 선거를 보면은 계속 한 40% 정도 50% 가까이 물갈이를 하고 바꾸는데도 정치는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바꾸는 데 초점보다는 의정 활동을 하고 국회 활동을 이 시민들을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더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초선들 보면은 보통 초선 같으면은 계획 의지를 가지고 선소리도 하면서 당 지도부나 이래서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소를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판장을 돌리고 오히려 뭐 그런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물갈이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을 떠나가지고는 정말 그 나라와 우리 정치를 실제로 개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당으로 보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저도 뭐 초선 때는 새정치 수요 모임이라 해가지고 계획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했고 또 제가 재선일 때는 초선들이 또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당이 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노장청의 조화라는 말 속에서 김해를 보면은 민주당 시장이 계속하다가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 시장이 처음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죠. 정치 초년생이고 그리고 가벌에 저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되면 초년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른 모두가 처음으로 출마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당선돼도 초선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한다면은 당정청 조화도 되지만은 또 선수의 조화도 이루어지는 퍼즐이 좀 맞아 들어간다. 지역을 보면은 국회의원과 그 기초단체장, 김해 같은 경우 시장,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들 이게 어부러져 가지고 하나의 드림팀처럼 이게 그 해야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우리 후보님 말씀에는 드림팀장 할 사람이 시장도 지금 현재 그 처음 하고 이러니까 드림팀장 할 사람 자격으로서는 조금씩 부족하다. 서로가 이제 좀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뭐 저야 뭐 당선이 된 자도 시정에 관여할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아니 예산도 가져와야 그렇죠. 되고. 현재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박한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국회의원 시절에 제 후원회 회장을 하신 분이고 또 이분이 출마할 때는 제가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뭐 또 제가 한나라당 시절에 사무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 도하와의 관계 그리고 또 현재 김해시장의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 이런 퍼즐이 맞기 때문에 제 역할이 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있고요. 단체장이 다르면서 제가 느낀 그 아쉬움이 참 많거든요. 뭐 국민적 입장에서는 다소 논란이 됐지만은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 낙동강 주변의 모든 정비를 자동차길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정비하는 거를 국비로 거의 했거든요. 그런데 김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명동이라든지 대저라든지 구포 또 삼랑이 쪽은 자동차 길부터 해가 국비로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거기에는 또 축제도 벌이면서 하는데 김해만 반대를 하면서 정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다 국비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국민의 힘이고 지사도 또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참 많을 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김해는 그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예. 없으니까 그 지금 정부에서 타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잘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네. 당정 협의회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당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원할 것 같아. 예? 지금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정권 교체도 하고 했으면은 집권 여당의 어떤 그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교체를 좀 해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후보가 좀 난립돼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직 마음을 이래 확 이렇게 정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후보가 정리되고 이렇게 대결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거를 보면은 쭉 진행된 걸 보면 여야 모두 국민들한테 뭔가 혁신을 아까 말한 대로 40~50%의 교체 그러면서 또 올드보이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배쳐가는 게 이 혁신이냐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그걸 바로잡을 줄 사람들은 지역 유권자와 지역 민심인 것 같아요. 예. 그 민심은 지금 목소리 어떻습니까? 도용 3선을 하고 네. 또 그 의정 활동을 평가를 받고 시민들이 사랑을 받아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 원내대변인 정책 조정위원장 사무총장을 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저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역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가지고 일을 참 잘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사람들하고의 소통과 그리고 이 교류하는 이런 점들이 더 중요했다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서 아주 친했던 동료 의원들한테 전화를 설득 잘 못하겠더라고. 아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유권자들이 그런 심정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실제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유권자들이 저한테 주는 애정이 담긴 질책 속에서 참으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저하고 소원했던 사람들도 진짜 진심으로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김해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보수가 이제 단합을 해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김해가 암울합니다라고 진정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초창기는 그 마음을 잘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꽃이 삼선이잖아요. 예. 이번에 되면 이제 삼선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선이야말로 참 이 말하자면 상임위원장 그 이렇게 하면서 예산 문제는 막 가장 아마 그 예산 문제는 예. 제가 이제 이 통계를 이래 보니까 당시 중앙일보도 그렇고 넣었던 것이 제가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김해의 예산이 이 교부금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은 시민들도 이제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아 김정근이가 재선할 때도 저랬는데 사무총장이 하고 일을 했는데 삼선을 하게 되면은 김해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 홍태용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국비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 느낀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약간 네거티브한 것만 좀 극복하면 되겠네요. 지금 그거는 거의 회복이 됐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만나면 야 김정은이가 너무 변했다. 솔직히 저는 시력도 좀 안 좋았지만은 사람들이 나이도 잘 분간 못하니까 요즘 보면은 뭐 형님 가다 보니까 후배 믿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 한 살만 많아도 다 형님이고 이렇게 그게 제가 배지 달고 있을 때 몰랐던 거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 사람들하고 그런 가까이 지내야 되겠구나. 어쨌든 간에 좀 야인 생활 좀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그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픔을 겪어보고 또 실패들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됐다 이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돌아온 장고네요. 이게. 자, 윤석열 정부가 이 사무총장도 하셨던 분이니까 정권 교체한 지 2년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이신데 중진인데 당에 윤석열 정부 공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좀 어떻게 가야 된다. 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참 전율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세조 앞에서 사육신들이 전하라고 하지 않고 날이라고 하는 말처럼 자기를 임명해 줬던 살아있는 권력한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은 보겠다는데 했을 때는 전율을 느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예비 후보 때부터 윤석열을 지지해 왔던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공정과 상식의 그 마음을 한 것은 대통령 예비 후보 때 그 대선 경선 당시부터 때부터 윤석열 지지했어요.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의 공정과 정의 국민을 보고 가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도 국민을 보고 가는 그런 대통령이 좀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총선이 되면은 항상 집권당은 중간평가에 정권 심판론이 대두되게 되고 또 그게 실제로 국민들의 어느 정도 맥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는 거는 다행스럽게도 정권 심판론보다는 미래 권력에 대한 관심이 좀 이슈가 전환되는 거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미래에 관한 이 문제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선거는 이슈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힘이 해볼 만한 선거다. 수도권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실제로 그동안에 기존 정치권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형태고 또 당연히 여의도 문법 안 쓰겠다.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도 봤는데 완전히 MZ 세대를 해야 됩니까? 셰카부터 해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젊은 층들에게 상당히 공감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몸에 배이가 있는 것 같아요. 후보님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뭐 그동안 쭉 당 사무총장도 하셨기 때문에 국정도 잘 아실 건데 좀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저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의 그 초심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해 주는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이래 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옛날에 그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민심의 뜻을 당사자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전달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일보에 보면은 박근혜를 설득시킨 김정덕회가 기사가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전혀 당사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미래 권력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요지로 설명을 해왔던 것이 관철이 된 적도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 지금 그리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또 그런 경험이 있다. 또 그렇게 바른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통할 수 있게 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쓴소리만 하면 뭐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후보님이 김해갑의 다시 삼선 국회의원이 됐을 때 김해에 대한 본인의 약속. 김해는 이미 그 당선된 홍태용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김해를 디자인 잘 할 건데 그 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비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뒷받침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랜 전부터 김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고 그 한 일은 아닌데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김해의 미래 먹거리 있어 가지고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좀 해야 된다. 김해가 교통이 참 편리합니다. 사탕팔동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날씨가 따뜻하고 이래서
올해 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이 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체육센터를 좀 만들고 이래서 여름에는 겨울과 여름에는 동계 하계 훈련장을 하고 전국 대회를 좀 유치를 하면서 김해가 체육의 메카로 이렇게 가면은 김해의 이 그것만 가지도 먹거리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또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이 등재가 된 김해이기 때문에 문화의 메카로 통해서도 이걸 좀 김해를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초점을 두고 일을 중심으로 이래 하고 체육의 메카, 문화의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건 화이팅!